네,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요, 그 박종윤 님이 쓰신 내 운명은 고객이 결정한다라는 책에서 이제 몇 가지를 뽑아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이 박종윤 님이라는 분은 사업가들,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 뼈 때리는 조언을 하는 분으로 좀 유명한 독선생이라고 불리더라고요. 이제 저희는 팀워크 사업이지만 혹시 소리가 울리나요? 살짝 네. 조금 네. 물려요. 조금.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어, 그 독선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보통 사업가들은 개인 사업이잖아요. 누구도 나한테 조언을 해줄 사람이 없는데,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너무나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을 해주시는 분으로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애터미 성공자분들이 해주시는 이야기와 겹치는 부분도 참 많지만, 그래서 이게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진리와도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이야기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몇 가지를 뽑아왔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제 챕터 중에 하나가 일은 무엇으로 하는가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지금 사장님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애터미 일을 뭘로 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신다면 저는 답은 모두가 다 알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도 일은 기술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태도가 전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세와 태도가 모든 것을 이깁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애터미에서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떤 학력이나 경력 또는 그러니까 어떠한 조건도 애터미에서는 내걸지 않고 있죠.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서 시스템 안에서 성공을 향한 뜨거운 마음들이 모여서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애터미는 자영 사업인 동시에 팀워크 사업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 마음이 모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흩어지지 않고 팀 안에서 하나의 마음이 되도록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멀리서 보면 저희가 그 세미나를 가봐도 팀들마다 모이는 거를 보게 되잖아요. 근데 멀리서 보면 어느 팀은 인원수가 적기도 하고 또 어느 팀은 굉장히 많기도 한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 사람들이 몸은 여기에 와 있지만 어찌 보면 생각과 마음은 또 딴 곳에 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마음이 하나로 모이기가 쉽지는 않겠다. 인원이 많아도 마음이 모이는 팀이 있을 것이고 인원이 적어도 마음이 흩어져 있는 팀이 있을 텐데 저희 사업은 팀워크 사업이기 때문에 어, 전심, 네, 전심이 모이도록 노력을 하면 더더욱 이 일이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불굴의 자세, 멈추지 않는 의지가 승리의 비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애터미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포기만 하지 않으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책에서도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에서 고난을 만났을 때 마침표를 찍으면 절대 승리라는 느낌을 가질 수 없다고 합니다. 쉼표까지는 찍을 수 있다. 쉼표까지는 모르겠지만 절대 마침표는 안 된다. 함부로 포기하거나 멈추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도 저희가 세미나에서 들었듯이 애터미에서도 우리가 늘 듣는 이야기가 애터미에서 말하는 능력은 그러니까 일반 사회에서 말하는 능력과는 그 정의가 다르죠. 밖에서는 스펙이 능력이라면 애터미 안에서는 끈기와 인내가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 이제 버티는 것이 멍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시스템
시스템 안에 머물기만 하면서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해야 할 최선의 일을 다 하면서 멈추지 않는 거, 그렇게 최선을 다 하면서 끝까지 버티는 것이 애터미 안에서의 능력이다라고 또 덧붙여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서는 승자가 되고 싶다면 승자의 심장을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저희가 여러 뭐 드라마나 영화나 책에서나 다양한 형태의 영웅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 영웅들의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똑같아요. 나를 없애려 한 모든 시도가 나를 영웅으로 만들었다. 그들의 핍박이 음모가 나를 없애려고 하는 모든 노력들이 나를 이렇게 강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하는 행동은 사실은 나를 없애려고 했지만 스스로는 가장 원치 않은 존재를 만들어낸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를 애터미 사업에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가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받는 수많은 거절들이나 뭐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모든 경험들, 그러니까 회장님 표현에 의하면 바닥을 박박히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저희는 이 심장이 강해지는 거잖아요. 성공자의 심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물론 그 순간순간들은 허접한 순간들, 허접한 시절들을 보낼 수밖에 없겠지만 그런 시간들이 모이고 모여서 결국에는 승자의 심장이 완성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려면 사랑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라.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신선했어요. 이분이 처음에는, 그러니까 지금 완성된 성공자의 자리에 있는, 그래서 모든 사업가들에게, 필요한 조언들을 해줄 수 있는 자리에 섰지만, 애터미 사업자들도 그러잖아요. 성공하고 나서, 아, 너는 될 줄 알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분도 그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대요. 그런데 이분은 가진 게 많아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워낙에 가진 게 없다 보니 상대가 원하는 것을 내가 갖추려고 노력을 했고 그거를 실행했고 결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이 내가 살아남을 수 있겠다라는 걸 깨달았대요. 그렇게 하려고 하니 내가 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잖아요. 그럼 내가 저 사람한테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누군가를 처음 보기만 하면 그 순간 내가 해야 할 행동은 되게 아이러니하게 또 반대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하더라.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엄청 관심 가지고 노력했을 때, 나 역시도 사랑받는 존재가 되더라. 이러면서 이분이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책 제일 앞에 그 마태복음 말씀이 나와 있었어요.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 말씀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상대방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눈과 귀와 입의 성질을 바꾸라는 이야기도 저는 굉장히 신선했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같이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눈은요, 보통 이제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경향이 강한데, 이제 여기에서는 내 위주가 아니라 타인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습관을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의 경험치가 쌓이면서 우리가 무언가 똑같은 걸 봐도 사람들이 다 다른 생각을 하잖아요. 본인의 경험치에 의해서. 그런데 그런 고유의 주관을 모두 없애고, 그 상대방의 눈이 가지고 있는 그 선택 기준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뭘 볼까? 그거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아, 저 사람이 지금 이걸 보고 있구나. 그러면 거기에 맞는 걸 우리가 제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제시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확률이 더 높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쉬운 예를 들자면, 순수 예술과 상업 예술의 차이와 같대요. 순수 예술을 하는 분들은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에
집착을 해서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상업 예술을 하시는 분들은 상대가 보고 싶어 하는 게 뭘까? 그거를 고민을 해서 거기에 집중을 해서 작품을 내는 거죠. 그러면 그런 작품들은 그 소비자들 혹은 이 작품을 보러 오는 사람들의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관점의 차이가 이렇게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상대방의 그 기준에 집중을 했을 때, 그 활발한 거래도 일어나고, 그 가치도 상승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눈은 내가 쓰고 있는 안경을 벗고 나를 비울 줄 알아야 상대방의 기준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눈의 성질은 이렇게 바꿔야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 다음 귀는요. 우리의 귀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이거나 귀찮거나 각종 듣기 싫은 잔소리를 걸러내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대요. 모두 대단한 능력들을 가지고 계신 한 분 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특히나 아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저는 이거 너무 공감이 되겠다 이런 제가 지금 딱 그 수준의 아들을 키우고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듣기도 했는데, 근데 그 아들뿐만이 아니라 나 역시도 그렇겠다. 나도 내가 듣고 싶은 거에 더 귀를 기울이지. 듣기 싫은 소리는 딱 문을 닫아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귀의 성질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세상 사람들의 결핍, 불편, 두려움, 그리고 욕구, 뭘 원하는지를 듣는데 최적화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보면 되게 뭐 꿀 정보라고 하죠. 어떤 똑같은 물건을 싸게 샀다든지, 근데 그런 꿀 정보를 잘 듣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상 그 꿀 정보라고 하는 그거를 들을 줄 아는 귀는 사실상 돈 쓰는 정보를 듣는 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굉장히 나한테 내가 그런 꿀 정보를 갖고 있는 분들은 너 내 덕에 뭐 이렇게 좋은 정보 얻고 뭐 수업이든 뭐 서비스든 물건이든 사는 줄 알아라고 했지만 정작 그 기는 내가 돈을 쓰는데 결국에는 돈을 쓰게 만드는 기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저희 사업에 적용을 한다면 내, 어, 반대로 상대가 아니죠. 죄송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쓰는 정보를 듣는 분들은 그 본인은 굉장히 되게 본인은 특별하다. 내 귀에는 이런 게 참 잘 들려. 이렇게 하지만 상대가 나의 결핍과 두려움과 욕구를 이용해서 내 돈을 취해가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죠. 어, 어. 그래서, 그러면 저희는 반대로 해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상대가 들려주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듣는데 더 많은 시간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저 사람이 지금 어떤 부분이 불편한 거지? 어떤 부분에 지금 도움이 필요한 걸까? 어떤 부분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을까?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시간을 더 많이 써야 되고, 근데 또 이제 그 다음 입이랑 연결되는 부분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려면 필요한 게 있습니다. 어, 잠시만요. 보통 이제 저희들 입은 애터미는 프로모션 사업이기 때문에 자랑을 많이 하라고 하잖아요. 대부분 원래는 우리의 입은 내 자랑하고 내 욕구를 풀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입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아까 위에 이제 꿀 정보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진 사람이 이런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상대가 나를 파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돈을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거죠. 근데 저희는 반대로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의 입은 이렇게 항상 물음표를 품고 있는 입이 되어야 된다. 잘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상대에게 질문하고 또 상대에게 답변하는 데 최적화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상대가 아까 이제 위에랑 연결이 되죠. 무엇의 결핍과 두려움이 있고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게 뭔지를 잘 질문하는 거. 그런 입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질문에 답을 우리가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애터미에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가 현실 점검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애터미 제품 내가 써보고 아무리 좋다고 자랑만 하는 입이 아니라 그거는
진짜 내 이야기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의 내면 정보를 꺼내게 하는 질문인데 우리 현 시대에 맞춰서 한번 적용을 해 본다면 지금 우리가 일을 못하고 있는 순간에도 소득이 들어오게끔 준비가 되어 있는지, 노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확률은 점점 더 내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점점 줄어들 텐데, 거기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하고 있는지를 잘 질문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입이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입이 하는 역할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른 챕터랑 또 연결이 됐는데요. 음, 내가 쓰는 단어가 인생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도 애터미 안에서 사실 많이 들었던 이야기이긴 한데요. 이거죠. 우리가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참 돈이 안 된다, 쉽지 않다, 어렵다, 인맥이 없다, 나는 물건 못 판다.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고 안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했다, 어렵다라는 단어 자체는요, 사실 안 했다라는 고백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못했다, 어렵다 그 말을 딱 하는 순간, 아, 내가 안 했구나. 그거를 스스로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부터가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 나는 못했어. 나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래서 어려워. 저래서 어려워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내 스스로에게 마취를 시킨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건 마취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 내가 스스로 건 마취에서 빠져나오는 걸 다른 말로 바꾸면 실천이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왜냐하면 못한다, 어렵다, 그게 안 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로 내가 하면 그게 어려운 게 아닌 게 되잖아요. 안 되는 게 아니고, 되던데? 이렇게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 하는 이유의 절반은 귀찮아서. 귀찮잖아요. 오늘 같은 날씨는 더 이불 안에 있고 싶고, 더운 날에는 시원한 곳에 있고 싶고, 추운 날에 밖에 나가기 싫고, 그냥 편하게 편하게. 사실 인간의 성질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안 하는 이유의 절반은 귀찮아서. 그리고 그 나머지는 일어나지도 않은, 아직 생기지도 않은 쓸데없는 두려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와서 아는데 하는 그런 고집 있죠. 그렇게 생긴 고집. 혹은 절박함이 없는 경우. 절박함을 모르는 데서 오는 무사안일에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무사안일 이 단어가 정말 너무 이렇게 느낌표가 생긴 단어였어요. 우리가 애터미를 하다 보면 물론 우리가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만 어떤 사건, 사고가 나에게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대비해서 우리는 애터미 사업을 다들 시스템 소득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 만나보면 지금에 안주하는 거, 나는 지금으로 충분해. 물론 충분하겠죠. 근데 그런 분들에게 어떤 일이 닥쳤을 때는 이제 너무 그 상황이 너무나 되게끔 되잖아요. 그래서 무사안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무서운 단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 어렵게 느끼는 이유가 뭘까? 어렵게 느껴서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그거를 찾으면 참 좋겠는데요. 여기 책에서 말하는 거는 되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요.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면 된다. 갖고 싶으면 가지면 된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결과 있죠. 변화를 바라기만 할 뿐이고 전혀 변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너그러운 사람은 실천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가 나에게 얼마나 너그러운지, 사실은 반대로 돼야 되잖아요. 특히나 이 애터미 사업을 하는 동안에는 내가 내 스스로에게 더욱더 엄격해져야 되고, 또 상대방에게는, 소비자들에게는, 그러니까 파트너는 또 다른 이야기겠지만, 또 상대방에게는 너그러운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반대가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겠죠. 문제가 있으면 먼저 그 문제가 있는 것부터 또 여기서도 인정하는 게 먼저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 여기서도 회장님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있는 걸 먼저 인정을 하고, 그 다음은,
아무리 무서워도 그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라는 거예요. 이게 회장님 말씀이랑 똑같잖아요. 용기라는 것은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과 맞서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회장님이 하시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문제가를 내가 직시를 했고, 아, 문제가 있구나라는 거를 인정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문제들을 잘게 쪼개서 내가 감당한 크기로 나눠서 하나씩 책임을 지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인정하고 방법을 찾는 거, 그게 우리가 두려움에 맞서서 싸우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은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는 돈을 밀어내는 체질, 끌어당기는 체질이 따로 있대요.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애터미 안에서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표현이 저는 좀 다를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참 다양한 사업자들을 만났을 거잖아요. 그랬을 때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을 만나봤더니 돈 자체가 목적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돈의 현실적인 가치가 목적인 거죠. 이제 쉽게 말하면 그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어, 그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벌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과 교환할 수 있는 그 현실적인 가치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저희 이제 터미에서는 인생 시나리오에 적는 모든 것들이 저는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이든 차든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지고 싶은 시간이든 함께 만들고 싶은 추억이든 그 모든 것들이 여기에 속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 가능한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돈을 끌어당기는 체질인 사람들은 이 구체적인 목표가 반드시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실현 가능하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나한테 1,000만 원의 여윳돈이 있어요. 그래서 한 500만 원짜리 가방을 사는 거를 실현 가능하다고 하지 않죠. 어, 회장님도 이런 비슷한 예를 들어주셨잖아요. 실현 가능한 목표를 써라. 내 나이 80에 군대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거는 실현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한 달에 월 1,000만 원을 벌겠다. 월 1억을 벌겠다. 돈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돈으로 나는 여행하는 삶을 살겠다. 나는 시간적, 경제적 여유를, 자유를 누리겠다 하는 그것이 실현 가능한 목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하는 거. 이게 바로 필승 전략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대로 된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들어오던 이야기죠. 목표에 대한 강렬한 열망, 욕구, 간절함 이런 게 우리가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되게 탄탄하게 되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애터미를 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지는 거죠. 이런 목표가 구체적이고 탄탄할수록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막연한 불안감, 나 노후 어떡하지? 나 나중에 나이 들면 어떡하지? 뭐 무슨 사고가 생기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나 무조건 돈 많이 벌어야지 하는 거는 절대로 돈을 끌어당기는 체질이 아니라 오히려 돈을 밀어내는 체질이고 그렇게 불안한 마음에 돈 많이 벌어야지 하면서 열심히만 하는 거는 돈에게서 점점 멀어지게 할 뿐이라고 합니다. 이 책에서 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열심히 하지 말래요. 다르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르게 하기 위해서 선택한 게 저희는 애텀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돈에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 여기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목표가 없는 사람, 나는 그런 거 싫어. 나는 뭐 그냥 별로 원하는 게 없어. 이런 식으로 인생 시나리오 쓰기를 이제 꺼려하고, 나는 그런 거 안 쓰고 싶다. 아무튼 계속 이렇게 밀어내는 분들은 싫어하거나 무관심한 경우에는 절대로 돈이나 성공이 나에게는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분이 박종윤이라는 이분이 이제 그 SNS에 계속 글을 올리면서 유명해졌다고 해요. 저는 그 SNS가 페이스북이라고 하던데, 페이스북을 하지 않아서 한 번도 저는 본 적은 없지만, 거기에 올라온 글들이 책 사이사이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글들이 참 좋은 것들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같이 공유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범의 뜻은 평범하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는
비범해지려고 사업을 시작했다. 평범하게 살고 싶지 않아서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업을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왜 세상이 가르치는 대로 사는가? 왜 뻔하게 계산기를 두들기고 사는가? 왜 지금껏 살아온 것과 똑같이 살려고 하는가? 바라는 건 비범이면서 왜 평범하게 사는가? 애터미에 적용해 보면 바라는 건 월천댁, 월 1억댁, 임페리얼이면서 왜 예전처럼 사는가 하는 겁니다. 파란색으로 쓴 건 제가 끼워 넣은 거예요. 애터미에 적용시키려고. 그러니까 저희가 회장님이 이야기하잖아요. 월 200만 원, 300만 원 버는 것처럼 애터미 일 하지 말아라. 월 1억 벌 것처럼 일을 해라. 이제 다른 성공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보통 우리가 300에서 뭐 500, 700 정도 버는 회사를 다닐 때도 이것보다는 열심히 하는데 월 1억을 벌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냥 평범한 삶을 유지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 그래서 그렇지. 내가 애터미 사업을 시작했다는 그 결단, 그것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비범하기로 작정을 한 것인데, 평범하게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마무리는 이 말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분도 작가님이 쓰신 책 안에 있는 내용인데요. 안다면 그것을 실천하지 않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실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사실 잘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애터미에 있는 애터미 시스템 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듣는 것들은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그리고 계속 비슷한 내용의 반복들이지 노하우만 조금씩 다를 뿐이지 그 핵심 원칙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내가 잘 알고 있다 착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애터미를 알리러 나가보면 사람들이 애터미 알아요. 또 특히나 조금 더 알아본 분들도 혹은 다른 네트워크를 해보신 분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 그거 해봐서 알아. 근데 사실 그 사람들 잘 모르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애터미 사업을 하겠다고 모여있는 우리 안에서도 내가 안다고 착각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근데 이제 여기 너무 명확하게 기준이 나와 있죠. 내가 안다면 그거를 실천을 해야지,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여전히 잘 모른다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장님이 그 회사를 설립하기 전에 그 책들을, 그 뭐죠? 이런 사업이나 성공한 사람들의 책, 자기계발서를 엄청 많이 읽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책들을 읽으면 읽을수록 저는 모두가 애터미에서 이미 했던 이야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들을 우리가 실천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내가 머리만 커져 있는 상태일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우리 몸 공부, 마음 공부를 더 집중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겠다. 몸 공부, 마음 공부, 머리 공부 세 개가 다 필요하다고 이성현 박사님이 이야기하신 거 그것이 맞구나. 더 이상 머리만 키우는 사업은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나를 점검할 수 있는 그 시간이었고, 내가 어떻게 사업을 펼쳐 나가야 될지, 눈과 귀와 입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조목조목 잘 가르쳐 주신 내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그 강의에 대한 소감 한 두 분만 받겠습니다. 먼저, 양보하지 저요, 마세요. 김다현이 하겠습니다. 네, 김다현 사장님. 네, 인천에서 사업하고 있는 김다현입니다. 네, 오늘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매번 석재영 사장님 강의 들을 때마다 눈을 크게 뜨고 열심히 받아 듣습니다. 이 말 하나하나가 너무 이게 안 적으면은 그냥 듣고 마는데 이렇게 열심히 적어놓고 나중에 다시 보면 뼈를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강의 너무 잘 들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했던 말 중에 지금 저희가 이렇게 애터미를 하면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 있으면서 이렇게 강의를 듣잖아요. 근데 이 강의 20분짜리, 그리고 또 뭐 1시간짜리 이게 하루하루 모여서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면 엄청난 양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한 몇 주 동안 이렇게 아니, 저기 줌 미팅에 참석을 못했을 때, 그거를 일주일 동안 못 들어서 나중에 들으려고 하니까 못 듣겠더라고요. 시간이 너무 많더라고요. 나중에 뭐, 저기 뭐지,
그 지나갔던 거 집에 가서 다시 들어야지 안 돼요. 그리고 시간 지나서 나중에 다시 뭐 동영상 찾아봐야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이 지금 이 순간에 집중을 하고 기억해 놓으면은 그게 내 것이 되고 나중에 다시 공부한다는 거 절대 죄송하지만 진짜 안 되긴 안 되더라고요. 제가 깨어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시간도 너무 없고 그래서 이게 진짜 이 시간이 너무 귀중하고요.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분 또 한 분 소감 얘기해 주시고 이어서 자기소개 들어가겠습니다. 소감 먼저 얘기해 주세요. 네, 서상진 하겠습니다. 네, 네, 경기도 시흥에서 사업하고 있는 절대광경 세일즈마스터 서상진입니다. 오늘 석경 사장님의 명강이 너무나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특별히 애터미 사업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다가왔습니다. 아, 눈, 코, 입, 눈으로 보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귀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주로 이렇게 모든 것이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데 어, 초점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 파트너, 고객, 타인들, 그쪽으로 초점을 나의 눈, 코, 입도 돌리고 결국 내 마음을 그쪽으로 타인에게 돌린다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 애터미 사업에서 승자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너무나 강의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1분 스피치를 하게 될 텐데요. 오늘 그 제목이 뼈 때리는 조언이었죠. 조언이었는데 행동하지 않으면 아는 것이 아니다. 실천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잘 모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자, 1분 스피치 길지도 않습니다. 30초여도 됩니다. 자기의 명확한 중점 목표를 한 가지만 발표해도 됩니다. 한 두 분 받겠습니다. 임진구요. 네, 임진구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경산에서 사업하는 임진구입니다. 네, 1분 스피치 하고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던 중 큰 딸로 인해서 애터미를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부업과 세미나 가보자고 해서 대구에 인터뷰고 부업과 세미나 그때는 저녁에 했거든요. 저녁에 가서 들어보니까 내가 밖에서 들었던 다단계하고는 전혀 다른 거구나 이 생각하고 이런 거라면 나도 하겠다 싶어서 직장 다니면서 한 6개월 동안 네 열심히 사람들한테 그냥 알리기만 알렸어요. 나 애터미 부업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도저히 이래 나가지를 않더라고. 이래서 안 되겠다. 차라리 3년 뒤에 퇴직하느니 미리 사표 쓰고 애터미 하자. 그래서 3년 뒤에는 내가 월천댁이 되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네 사표를 내고 네 지금은 애터미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월천댁을 외치고 있습니다. 네 이를 악물고 월천댁을 갈 겁니다. 네, 예, 월천댁. 그리고 2033년도에는 네, 인표일이 되어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꿈, 내가 왜 애터미를 하는가에 대해서 생생하게 꿈꾸는 7층 복지관 한 3,000평 되는 경산 근근에 3,000평 되는 곳에 7층 복지관을 지어서 정말 자식한테 버림받고 오고 갈 데 없는 독거노인을 위한 복지관을 위한 그런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게 최종 목표입니다. 1분 스피치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또 이러면 자랑한다고 또 뭐라 할까 싶어서 잘 못하겠는데, 네, 저희 스폰서인 석지혁 사장님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 눈, 코, 입 다 있잖아요. 사람도 있고, 짐승도 있고, 다 있어요. 그죠? 눈, 코, 입은. 그렇지만은 짐승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잖아요. 그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짐승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네들끼리 그냥 소통만 하고.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내가 보기 싫은 것도 봐야 되고 듣기 싫은 것도 들어야 되고 하기 싫은 말도 해야 되고
네, 그것을 우리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봐가지고는 절대로 세상을 살아갈 수도 없고 애터미에서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듣기 싫은 소리도 듣는데 한 길로 듣고 한 길로 흘러버리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아마 애터미 사업에 크게 빠르게 성공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듣기 싫은 소리를 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나한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부모님이 잔소리를 하는 것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얘기를 하는데 나는 듣기 싫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참 그게 양약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 분 1분 스피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기의 그 인생 시나리오에서 한 가지만 얘기하셔도 됩니다. 상진하겠습니다. 네. 네, 코로나 때 애터미를 만나게 되었고요. 알게 되었고, 지금의 스폰서이신 남혜진 국장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이스 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도 가고 싶었던 세미나에 코로나 때 못 가다가, 지금 우리 에이스 팀원들과 즐겁고 신나고 재밌게, 오프라인 세미나에 참여하면서, 애터미에 대한 성공의 확신으로 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저보다 더 열정적인 파트너를 만나갖고 동시에 임페리얼 마스터로 승급하겠습니다. 2027년 12월 31일 말도 안 되는 미치는 꿈입니다. 예, 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올해는 반드시 오토 세일즈 마스터를 달성하고 내년에 월천남이 되어 리더스 클럽에 입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임지구 사장님하고 우리 서상진 사장님께서는 이렇게 항상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주셔서 그 꿈을 누구나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도 기억이 되는데 내 무의식 속에도 당연히 그 자리를 잡을 줄 압니다. 모든 꿈이 이루어지기를 응원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제품 애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기 죄송한데요. 네, 우리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분이 있어가지고, 네, 말씀하세요. 네. 가장 열정적으로, 연세에 비해서 또 열정적으로 사업하시는 우리 정정자 사장님, 정정자 사장님 1분 스피치, 네, 한번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정동자 사장님. 안녕하세요. 부천에서 사업하고 있는 정정자라고 합니다. 저는 애터미 만나기 전에는 모든 일을 제가 살기 위해서는 열심히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삼락교회 정현숙 권사님이 어떻게 나를 복군인지 만나기만 하면 와봐라 가보자. 애터미가 뭐 할머니가 뭐 1,000만 원을 벌더라 뭐 100만 원을 벌더라. 아주 듣기가 싫어요. 너무 만날 때마다 하루 2번을 오면 2번 그 이야기를 하고 사람이 정도가 있어야 한단 말이야. 가끔가다 해줘도 될 거인데 그냥 만날 때마다 하니까 얼마나 그거에 듣기 싫고 힘들고 그랬었는데 진짜 그 헬스하는 그 서기가 참 감사하다 싶어서 그때 그 가지고 일산인가 어딘가 거기를 한번 갔어요. 갔는데 그 벽돌을 쌓아놓은 그런 돈덩어리 같은 돈을 갖다가 그렇게 지게차로 떠준다고 제일 처음에 그 받는 분 저거 익산의 그 여자분 그분이 받는데 거짓말 같아. 진짜 그 자리에서는 나는 거짓말을 저거 벽돌 쌓아놓은 거 들고 간 거는 봤지만 돈 들고 간 건 내가 못 봤기 때문에 이거는 참 믿지를 안 했는데 갔다 와서 어쨌냐 본게 어쩌더냐 기분이 어쩌더냐 그러고 또 물어보면 나는 멍멍해갖고 있었는데 우리 저 정현수 그 팀장님은 사람은 한번 딱 잡으면 놓지를 않더라고 성격이. 그런데 좋을 때는 한없이 좋은데 안 좋을 때는 아주 날카로워요. 아주 날카로워 아파.
그럴 때도 있지만은 그 나를 위해서 그 말을 한다 싶어서 오늘까지 왔는데 애터미 여기 에이스 센터에서는 나이가 제일 많고 일은 참 꼴찌같이 하고 있는데 사랑을 많이 받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귀찮게 한다고 해서 손절해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정정래 사장님은 마음이 정말 착하셔서 우리 정현숙 팀장님을 꼭 붙잡고 같이 지금까지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모습이 항상 아름다우세요. 이렇게, 미팅에 갈 때 우리 뭐 부업자 세미나나 그 세미나장에서 볼 때 얼마나 반갑고 좋던지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번성해 나갈 겁니다. 자, 그러면 제품 애용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석지영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사업하고 있는 석지영입니다. 저는 그 제품 두 가지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더마 리얼시카 여전히 제가 그게 제품이 사실 피부가 다 나아져도 남아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계속 쓰고는 있는데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 주기가 되면 저는 항상 여기 이제 입 주변이나 뭐가 꼭 나요. 근데 이번에 좀 심하게 났어요. 근데 저거 뭐죠? 토너. 그 토너를 제가 두 번씩 바르고 앰플은 이제 이미 다 써가지고 사실 못 썼거든요. 근데 토너만 두 번 그렇게 발라도 생각보다 되게 빠르게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 더마 리얼시카가 이렇게 좋은 거였다니 또 한 번 제가 감탄을 했고요. 그건 제가 매달 겪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 확실하게 효과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아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김종숙 사장님 말씀하셨던 그 아자몰의 그 발열 속옷 있죠. 그게 여기서 임진구 사장님이 이미 먼저 사셔가지고 막, 와, 예쁘다, 막 이러면서 했는데, 또 한 번은 이제 모여가지고 같이 샀어요. 그게 배송료가 있어가지고. 그때 최정수 사장님이랑 김순동 사장님 같이 해가지고 저희가 샀거든요. 근데 너무 따뜻한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최근에는 저희가 그렇게 춥지는 않았는데, 제가 그래서 그거 하나만 입고 너무 더워가지고, 우와, 이거 아직 입으면 안 되겠다 싶을 정도로. 그래서 저희가 밖에 이제 외투 입게 되면 안에 이제 뭐지? 옷들을 두꺼운 거 입으면 되게 둔해지잖아요, 행동이. 근데 와, 이거 정말 5,900원짜리 이렇게 따뜻한 게 있나. 그래서 멋쟁이들은 이렇게 해서 밖에 얇게 입는구나. 제가 이제 최근에 깨닫고, 아무튼 이거 꼭 다들 사서 입어보셨으면 좋겠다. 주변에도 많이 알리면 좋겠다. 근데 배송비 한 번은 해야 되니까 기왕이면 모여서 같이 사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저도 잘 입고 있어요. 너무 따뜻해요. 자, 그러면 또 다른 분, 혹시 제품 내용 이야기하실 분, 아, 감동이 없으신가요? 제가 네, 하나 배은이 할까요? 하겠습니다. 네, 배은희 사장님. 네, 저는 이제 전동 칫솔 지금 열심히 쓰고 있는데요. 너무 좋다는 생각이 쓰면서 들어요. 제가 전동 칫솔을 쓰다가 한 번씩 이제 일반 칫솔로 바꿔 쓰게 되면 그 느낌이 원래 제가 양치를 이렇게 험하게 하지 않는 편인데 굉장히 거칠다는 느낌이 들어요. 일반 칫솔, 전동 칫솔을 쓰다가 일반 칫솔을 쓰게 되면 양치가 별로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면서 쓰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 전동 칫솔을 애터미 거 접했을 때는 첫날 쓴 느낌은 일단은 소음이 있다. 이걸 써야 되나? 그런 생각을 좀 불편함을 가지고 처음에는 쓰게 됐어요. 근데 한 달 정도는 뭐 그냥 그렇게 썼는데 지금에 와서는 전동 칫솔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그래서 특히 잇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정말 정말 추천하고 싶고요. 전동 칫솔을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번 이렇게 우리가 3분인가요? 2분인가요? 2분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2분 하고 한 번 더 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잇몸에 닿는 느낌이라든지 이게 전동으로 하는 게 너무 개운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전동 칫솔을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은 정말 꼭 사용해 보시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정말 비싼 게 아닙니다.
비싼 게 아니라 네, 이상입니다. 비싼 게 아니라 요것을 이렇게 전동 칫솔의 그 소감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저는 구매를 해서 쓰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마치 내가 구매해서 쓴 것처럼 그렇게 소감을 너무 잘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책과 VOD로 넘어가겠습니다. 감동받은 그 문구나 그런 거 있으면 한 구절씩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저기 우리 배현희 사장님께서요. 전동 네, 칫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추가로 설명 그거 느낌을 한다 그러니까 얼른 해주라고 그래서 지금 제가 들어왔거든요. 잠깐 할게요. 저도요 네, 그거 전동 칫솔을 처음에 사가지고는요 이렇게 막 이렇게 이거 좋다 하는 느낌이 없었어요. 진짜 이거 어떻게 사용하지? 왜냐면 소리가 이런 소리가 나요. 그래서 그러면서 사실은 치약을 묻혀가지고 입에 딱 넣었을 때 입을 벌리면 큰일 나요. 바깥으로 그게 막 이렇게 진동이 있기 때문에 튀어나오거든요. 처음에 모르고 말을 하려고 했더니 막 튀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 일주일, 2주 정도 쓰니까 그냥 일반 칫솔 쓰는 것보다 훨씬 편하면서요. 저도 2번 하거든요. 앞에를 전체적으로 다 하고 나면은 꼭 좀 부족한 느낌이 있어요, 안에. 그래서 2번을 해서 안에 하는데, 또 조금 세게 하고 싶으면 한 번 더 누르면 또 세게 되거든요. 그리고 다 하고 나서 이제 털어낼 때도 맨 밑에 있는 거를 이렇게 거꾸로 들고 탁 들면 이렇게 하면서 물이 쫙 퍼지면서 거기 있었던 수분이 싹 빠져나가요. 그리고, 참 하여튼 그거를 사용한 이후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일반 칫솔보다 훨씬, 이거 애용해야 되겠다. 이거 지금 환경 오염의 주범이 되는 그 플라스틱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잇몸 진짜 안 좋으신 분 있죠? 그분 필히, 이게 마사지 효과도 굉장히 있습니다. 꼭 필히 한번 우리 애터미 사업자들이잖아요. 한번 요거 진짜 비싼 거 절대 아니에요. 진짜. 그리고 그 칫솔 뭐 섬세하기도 하지만 그게 빨리 이렇게 막 이상하게 이게 변하지가 않더라고요. 오래 사용해도 그 형태 그대로 잘 남아 있어요. 너무 좋습니다. 추천합니다. 네, 우리 주경영 사장님 거기에다 플러스 해주니까 더 생생합니다. 자, 그럼 책과 VOD 한번 네, 받겠습니다. 북한에서 사업하고 있는 김지은입니다. 네, 네, 저는 오늘 아침에 석정 사장님이 읽어주신 챕터 제목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내용이 그거였어요. 한 권투 선수가 경기를 하는데 경기 도중에 한쪽 손목이 골절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순간 기권을 하거나, 이 싸움은 승패가 이미 끝났다, 갈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포기를 했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너무 아픈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이길 생각을 하겠나, 이렇게 싶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골절을 당한 그 선수가 승리를 했고, 그 골절 당한 순간 이 사람은 포기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이 게임을 승산을 높일 수 있을까 해서, 요리조리 피하면서 이제 한쪽 손으로 이제 권투를 해 나갔던 거죠. 그래서 12라운드까지 가서 결국에는 그 사람이 상대가 풀이 지쳐서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뭐 한 방을 날렸던지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들으면서 전 박광욱 크라운님의 동영상도 제가 요새 잘 보고 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내 애터미로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가 아니다. 내가 애터미로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하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내가 포기를 하면은 어차피 못하는 거고. 애터미는 이미 많은 사회적 증거나 성공자들이 계속 배출되고 있는데, 애터미는 걱정은 할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내가 이 도구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내가 성공을 하거나 실패를 하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황금을 가져다 줘도 쓰레기로 만들어 버리고, 어떤 사람은 쓰레기를 갖다 줘도 황금처럼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책과 그 동영상들을 보면서 내가 하기에 달려있다. 내가 일단 내 마음을 먹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가 행동을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어,
성공하고 실패는 그렇게 정해져 있다라고, 그래서 정말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네, 나누고 싶어서 나눴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애터미는 완벽하게 잘 되어 있죠, 시스템은.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잘 안착하고 내가 행동하느냐. 오늘 권주 선수처럼 그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가 그 인내하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귀한 그 핵심적인 내용 나눠줘서 감사합니다. 자, 미팅으로 넘어갑니다. 서상진은 미팅과 하겠습니다. 제품, 예, 해주세요. 네, 해주시길 바랍니다. 누구 계셨는데? 제가 못 보였어요. 서상진 그냥, 먼저 하겠습니다. 네. 세미나 하겠습니다. 예. 경기도 시흥에 사업하고 있는 절대건강 서상진입니다. 세미나, 지난주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석세서 11월 석세서 아카데미가 있었고요. 어제는 목요 원데이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내일은 또 토요 부엌가 세미나가 일산에서 있죠. 저는 세미나에 가면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예, 에너지가 뿜뿜 이렇게 들어오고요. 열정이 주유가 됩니다. 특별히 어제 그 원데이 세미나에서 제가 좋아하는 임지원 크라운 마스터님이 나오셔가지고 더욱더 기분이 좋았는데요. 성공의 3원칙이 기억이 납니다. 애터미에서 성공하신 분이 오랜 경험 속에서 그리고 대부분의 애터미 성공자들이 하는 얘기와 똑같았지만 더욱 어제는 다가오는 말이었습니다. 애터미에서 성공하려면 3원칙을 지켜야 된다. 첫 번째, 제품 애용해라. 두 번째, 미팅에 100% 참석해라. 세 번째, 세미나에 100% 참석해라. 이 성공의 3원칙을 지키면 애터미에서 꼭 성공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미팅을 할 때 항상 100% 참석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미팅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항상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선순위가 회사, 회사 시스템, 그리고 센터 시스템, 그 다음이 내 라인 미팅. 이렇게 규칙을 정해 나가면 흔들림이 없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자, 제품 전달과 사업 설명 같이 넘어가겠습니다. 자, 활동하시면서 했던 경험을 나눠주시면 기부하는 것입니다. 누구시죠? 아, 네, 이름, 부천의 정정자라고 합니다. 네. 에이스 센터의 정정자입니다. 다른 게 네. 아니고 이번에 제품을 아들이 샀어요. 아들이 사락에서 샀는데 홍삼 오고 그 홍삼 세트를 내가 우리 애터미에도 홍삼 있는데 어디서 이런 걸 들고 왔냐 그랬더니 사주지 그러면 안 사주고 그런 소리 한다고 날더러 오히려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얘기를 해야 어디 그거 저거 싸서 샀다고 조금 사왔기래. 그 싼 것은 홍삼은 뭐 조금 들어가고 우리는 여기 한 포에 하나씩 들어가 있는데 얼마나 좋은데 그런다고 그랬더니 사주라고 해서 제가 그것도 주문하고 네, 말이 안 들리네. 그래서 옆에서 좀, 참 이게 나가져가지고 인터넷이 다시 배은희 사장님 걸로 할게요. 네, 예. 그래서 한 세 가지 샀어요. 샀는데 아직 본인은 지금 저 먼 데로 일 가서 안 와서 아직 만나보지 못했는데 내일 정도 올 것 같아요. 그걸 쓰겠지요. 어찌 이제 애터미 걸 싸서 조금씩 먹어보려고 그 저번에도 애터미 얘기를 늘 자주 합니다. 한번 가보자. 시간을 한번 내봐라. 늘 한 번씩 던지는데 좀 저를 좀 무시한가 좀 듣지를 않아요.
그래도 이렇게 또 물건이라도 산다는 게 고맙더라고요. 예, 다른 거 안 사고 외국 거 사고 또 물도 있으니까 물도 사라 늘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고마웠어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족들을 좀 변화시키기가 많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꾸준하게 전달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반응을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선물도 조금씩 해주고 맛이라도 보라고 이렇게 하면은 점차 점차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우리 애들도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자, 그러면 한 분만 받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가니까. 생각하겠습니다. 네. 네, 부천에서 사업하고 있는 주경옥입니다. 저는 아무 지인도 아니고 길에서 그냥 우연하게 옷가게 옆에 지나가는데 아는 언니가 거기서 옷을 막 고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하면서 저는 애터미 사업자니까 애터미를 알리고자 이제 막 아는 척을 하면서 이랬더니 그분은 정작 애터미 내가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관심이 없었는데 옆에서 옷을 고르던 땅딸막하니 그냥 얼굴이 그냥 귀염성이 있는데 보니까 마인드도 좋아 보이더라고요. 성격도. 그래서 이렇게 그냥 슬그머니 다가가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나 애터미 한다 이러면서 아유 언니 그냥 키는 작고 똥똥하기는 이럴 데 없는데 얼굴은 왜 이렇게 귀여우셔? 이러면서 이제 좋은 얘기를 왜냐면 사실을 팩트를 얘기를 안 하면서 무조건 이쁘다 그러면 놀리는 줄 알거든요. 그래서 배도 나왔고 뚱뚱은 한데 아니 얼굴이 왜 이렇게 귀여우셔? 이러면서 이랬더니 어머 이 언니는 또 왜 이렇게 날씬해? 이러면서 언니는 몇 년생이야? 이렇게 이제 서로가 나누다 보니까 저보다 한 살 어리더라고요. 아유 쇼카트 친구 너무 어울리네.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그랬더니 그분이 애터미 쓰긴 쓰는데 자기는 뭐 딥크렌저, 홈크렌저 뭐 이런 정도만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라도 주문하면 한 개라도 주문하시면 내가 어디든 갖다 드리겠다. 가입이 안 되셨냐? 그랬더니 자기는 절대 가입을 안 한대요. 그래서 이제 뭐 혹여나 또 그래도 저는 또 뭐 처음 봤지만 제가 이제 명함을 주고 꼭 필요하면 꼭 전화 주세요. 진짜 할 줄은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한 일주일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제가 거기다 가로 열고 써놨죠. 옷가게에서 맞는 땅딸막하고 귀여운 언니 이렇게 쇼카트 이렇게 해놨어요. 왜냐면 또 이렇게 전화가 왔는데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딱 받자마자 어머 이 언니구나 귀엽고 사랑스럽게 생긴 똥똥한 언니구나 이랬더니 막 웃으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크렌저가 떨어졌으니까 어디 계시냐 그래서 어디냐 거기가 그랬더니 어디 있다 그래서 바로 달려가서 갖다 줬어요. 줬더니 그때 또 어떤 분이 옆에 같이 앉았 동생인 분이라고 하면서 이 언니 성격 좋아요 막 이러길래 또 성격 좋다는데 성격 좋은 척을 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너스레를 해가면서 이 언니들 막 뭐 애터미 우리 이쪽으로 좀 한번 놀러 와서 한번 마사지 좀 한번 받아봐라 뭐 이러면서 막 너스레를 떨었더니 언니들이 전화번호를 다 주더라고요. 일단 다 받아왔고 어제 세미나를 가려는데 그 언니가 또 전화가 왔어요. 어디에요? 하고. 근데 뭘 주문하시려고 하는 줄 알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내가 좋아서 그랬대요. 그래서 어머 언니 내가 좋아서. 근데 내가 좋았다는 건 긍정적인 거잖아요. 일단 제가 그분을 가입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고 또 이렇게 사무실로 또 모시고 와서 마사지도 해주고 이러다 보면 친분이 관계가 생기면 애터미가 좋은 거라면 가입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걸 100% 믿습니다. 가입할 걸로 믿고 이분이 전 제품을 쓸 걸로 믿고 또 사업도 동참할 걸로 믿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네. 지나가는 사람에도 그러니까 진짜 뭐 꼭 이 사람 뭐 나이 지인 뭐 쓸 사람 안 쓸 사람 가리지 말고 우리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개는 그냥 껍데기 조개같이 생긴 것만 있으면 그냥 무조건 까보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그죠? 그러다 보면 진짜 조개가 진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품 전달하였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 애터미 전담 모델이십니다. 사람이 좋아서. 네, 맞아요. 좋아서 연락이 그냥 왔다라는 건 얼마나 정말 그 사람 머릿속에 좋은 인상으로 박혔을까. 아, 저도 좀 그래야 되겠습니다.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또 미팅에 참석해 주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센터 구호로 한번 맞춰볼까요?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 우리 이 센터 구호로 마치겠습니다. 음소거 해주시고요. 센터 구호 준비. 야! 야!
시작. 오늘 오늘 걷자. 내일 내일 걷자. 걷자. 내일 걷자. 걷자. 네, 감사합니다. 시춥습니다. 조심하세요.